범죄자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여경은 체포 시 도움이 안 된다. 실제 체포를 할 때 과연 그런 기술들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의 밀리터리 톡입니다. 얼마 전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천의 층간소음 사건이죠.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인천 논현동에서 층간소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경찰 2명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은 40대의 남자 주임급의 경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대 경찰에 갓 들어온 초임 경관이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을 하자 현장에 있던 여성 경관은 현장을 이탈을 하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1층에 있던 주임도 같이 현장을 이탈을 하죠. 이들은 가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배운 것은 피해자의 구조가 우선이다. 즉, 범인을 저지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빨리 살려야 되니까 의료기관 혹은 응급구조대에 연락을 해서 피해자를 구하겠다. 이렇게 자신은 배웠다. 이런 좀 어이없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여경의 문제가 대두가 됐고, 오토캣 등 여경을 비하하는 원색적인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경에게 불만이 많았던 시민들, 심지어 동료들까지 이 비난에 가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꼭 여경이 이 문제를 만든 것처럼 오도가 됐습니다. 심각한 것은 같은 경찰들조차 여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들만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블라인드 등에 올라온 글을 보면 여성들과 함께 근무할 때 주의할 점, 혹은 여성들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좀 보기에도 희한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럼 이게 과연 여경만의 문제일까? 우리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을 하자 경찰은 발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현장을 이탈했던 여경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중앙경찰학교를 점검하고 신입 경관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거의 경찰이 생긴 이래 최초였을 거예요. 즉, 문제의 핵심을 교육의 문제로 돌리려는 그런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경무관인 인천경찰청장이 사임을 하고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한 해당 경관 2명이 해임당하는 강수를 두면서 이런 사건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경찰청장인 김창룡 청장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신문고 글에 답변식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과 개인,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조직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 방지 마련을 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경찰관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 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부터 범죄 수사, 과학 수사, 집회 시위 대응, 교통 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김 청장이 발표한 대로 구조적, 조직적 문제입니다. 또한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경찰관이 몫을 하지 못하는 동료 경찰의 문제입니다. 물론 적절한 교육, 훈련도 중요하지만 법제를 개선하고 지휘부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자, 그럼 경찰은 왜 동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보통 2인 1조로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상호 간의 보호 및 보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생각보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제한 없이 공격을 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하죠. 즉, 범죄자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동료죠. 근데 그동안의 경찰들의 마인드가 어땠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경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그들을 오히려 반쪽으로 만든 게 경찰의 수뇌부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트너라는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게 손발을 묶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주옥 같은 말이 있습니다. 체력이 다 같을 필요가 없다. 여경은 다 쓰임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여경 문제가 대두되자 누군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경도 여경 이전의 경찰이라는 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찰의 파트너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돼서 그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시민을 제대로 지키려면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씩 몫을 하는 경찰이 필요한 겁니다. 즉 여경 하나, 남경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찰의 능력이 있는 경찰 둘이 있어야 경찰 파트너 시스템이 가동이 제대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경만의 문제이냐? 여경이 능력이 없어서 파트너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문제도 있다는 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경은 체포 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임무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고참들이 많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아예 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경들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처음에는 진취적이었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진취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특권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경이기 전에 경찰인 사람들을 재단을 해서 여경은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여경이랑 출동 나가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거죠. 또한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경이랑 같이 나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그 자신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대응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김 청장이 말한 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사건 전에 비해 문제점을 고치려는 시도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고치는 방법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곳도 몇 곳이 있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중앙경찰학교입니다. 모든 경찰들은 중앙경찰학교를 통해서 경찰이 됩니다. 즉 모든 기본 소양과 교육이 경찰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최근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교육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 모자라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충분한 교육 시간이나 실습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교육 외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교관이나 준비된 교부제에 비해 교육생의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테이저건 교육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면 교육생 중에 극히 일부만 테이저건을 실제로 발사해 볼 수 있고 나머지 교육생들은 그들이 발사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 총을 경찰학교 졸업할 때까지 쏴본 인원이 학급에서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교수진이 많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수진이 지구대나 파출소 경험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최일선은 지구대와 파출소고 교육생들 대부분은 졸업 후 제일 먼저 경험을 하는 곳이 지구대와 파출소며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터지는 곳이 바로 지구대와 파출소입니다. 근데 교수진 중에 지구대에서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한 인원들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현장 경험이 별로 없는 교수진들이 현장에 나갈 인원을 가르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사건 후 언론에 공개된 신임 경관 현장 대응 훈련 영상입니다. 삼단봉을 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죠, 대응. 이번엔 흉기를 든 괴한을 제압하는 훈련입니다. 올려가지 말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훈련이 반복되면서 점차 익숙해집니다. 잘 버려! 잘 버려! 그렇지! 이 영상은 사건 후 신임 경관들에게 현장에 대응하는 훈련을 강화해서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본 현장 대원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영상을 찍어서 만든 것 같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인 거죠.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얼마 전 현장과는 동떨어진 무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체포술 생존 게임, 아마도 오징어 게임에서 착안한 이 행사는 안 그래도 교육 시간이 모자른 교육생들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 역시 변화를 주고자 한 것 같은데 행사에 참가했던 인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현실성이 없고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행사였다. 실제 체포를 할 때 과연 그런 기술들이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현실적인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해선 잘못됐던 구조적인 시스템 인식을 바꾸고 성별에 좌우되지 않는 제대로 된 경찰 파트너십을 다시 재구축하고 현장에 특화된
보여주기식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이 바로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주는 시민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은 그들의 생리입니다. 최근 현상을 보면 경찰보다 범인의 인권이 더 존중받고 경찰이 체포된 범인에게 평가를 받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범죄자들이 아닌 선량한 시민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세금이 시민보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태상호의 밀리터리 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